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교공유수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박지숙 웹소설 작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웹소설이란 무엇인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웹소설은 한국에서 생산된 독특한 문화 형식이에요. 제4세대 문화 형식 장르로서 웹소설 플랫폼에 연재되는 형식의 소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웹소설을 쓴 계기를 또 한번 좀 공개해 주세요. 저는 글을 쓸 줄 몰랐어요. 시나리오밖에 못 썼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로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썼긴 썼는데 영화 한 편 분량을 썼는데 이걸 세상에 내어놔야 되는데 그림 작가도 없었고 영화 감독도 별로 없었고 또 드라마 작가도 없었기 때문에 소설로 세상에 내어놓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내 시나리오를 그 누구도 읽지 않았을 때 그 착잡한 그 마음 좀 한번 표현해 주세요. 아마 읽었을 거예요. 읽었는데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졌겠죠. 시나리오 작가들이 갖는 고충이에요, 그게. 진짜 인기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 아니거나 아니면 진짜 괜찮은 내용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 아니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들은 그래요. 네. 그 애환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으로 또 출판할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책은 제가 자비로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네. 출판사에서 연락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좀 구원해 주시죠. 책을 좀 내줄 분 좀. 책을 내주실 분이 있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쓰겠습니다. 현재 불교 공유수에 이제 웹소설이 실질적으로 이제 글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인기 기사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소감 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연재하기 전에 웹소설 플랫폼에 한 7군데를 연재를 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할 때쯤 공유수를 알게 돼서 연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죠? 엄청 크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웹소설로 저장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글쓰기 형식에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어요. 시나리오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 말하는 형식, 그 다음에 이제 지문만 가지고 그게 서사를 이끌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잘해도 하나의 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소설은 문법도 알아야 되고 어떤 묘사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설 비슷한 형식으로 써보자. 그래서 썼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계속 고쳤어요. 뭐 어디가 잘못된 건지, 어디가 틀린 건지 고치다가 결국에는 책 10권 분량을 써놨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 10권을 연재할 때까지도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보셨던 것 같아요. 그 한 분 때문에 끝까지 완결을 지었어요. 예. 일부를. 예. 그래서 이제 제 형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다른 웹소설 작가의 작품을 봤어요. 소설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소설 형식으로만 올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웹소설은 정말 자유분방해요. 형식도 깨고 뭐 틀도 깨는 형식, 깨는 모습들 이게 소설인가 싶은 그런 형식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럼 이들의 형식을 내가 배우자. 그래서 지금 고친 게 지금 공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소설 형식이에요. 네. 자, 그럼 이 기회에 네. 웹소설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요. 웹소설은 지금 제 바탈스톤은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3명의 주인공이 갑자기 초능력을 얻게 되어서 세상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궁금해지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 악연들, 선연들 이런 모든 인연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궁금해지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앞으로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게 1차 목표예요. 이거를 이제 소설로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원래 처음에 영화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이야기지만 지금 제 힘으로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형식은 소설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을 맺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영화를 찍고 싶어요. 어떤 영화냐면 마블 같은 이야기요. 마블 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블 세계관에 맞먹는 이야기를 영화로 내놓고 싶어요. 네. 네. 그 세계관이랑 거의 동급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네. 유명한 스토리 또 감독님이 보시고 네. 스카우트가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 영화를 성공한 다음에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모든 작가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굶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요. 만화 작가든 소설 작가든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든 아니면 영화 감독 지망생이든 그 꿈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생활고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직업으로 전향을 하고 그런 일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럼 또 작가님이 좋아하는 분야는 또? 저는 IT 쪽, 기계 쪽, 자동차, 머신, 로켓 뭐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예. 경제도 좋아하고 근데 잘 못해요. 좋아만 하지. 혹시 좋아하는 것도 좀 꺼집어내서 네. 이 소설에 좀 만들어 보세요. 소설로. 그래서 공부는 하는데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전문가보다는 잘 모르죠. 근데 너무 좀 좋아해요. 저렇게 막 장비들, 방송 장비, 카메라 장비, 기계 장비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막 뜁니다. 근데 잘 못해요. 이런 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거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다 떠는 것, 그런 거, 만드는 것 이런 걸 잘하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를. 자, 요즘 생성형 AI인 GPT가 또 화제인데요. 네. 그 인공지능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잘 쓴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작가의 종말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결국에는 영화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 거예요. 영화도 막 넷플릭스급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필요한 작가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작가의 종말이라 하지만 과거 기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진화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필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동안 15년, 20년을 거쳐서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있어요. 누구나 다 컴퓨터를 쓰면서 이걸로 편집도 하고 영상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과거에는 그 특별한 기술만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다 하게 됐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저는 그 생성형 AI가 그런 변화를 가져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꼭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어차피 바뀌는 패러다임이고 막을 수 없는 밀물이라면 그거를 그냥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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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작가들도 이런 면에서 조금 마음을 열고 그 시대에 맞는 작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래 작가상은 또 어떻게 또 보고 있을지도 제시해 주시죠. 저는 인기도 없고 그렇게 이름 있는 작가도 아니지만 미래 작가상에 대해서 보라고 하면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 작가여야 할 것 같아요. 시나리오면 시나리오, 게임 시나리오면 게임 시나리오, 소설이면 소설, 그 다음에 만화 시나리오면 만화 시나리오. 이 모든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그리고 또 모든 형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작가들이 미래 작가의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미래 작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충해 주신다면. 미래 작가들은 이제 생성형 AI는 지구에 있는 모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가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기술이 좋은 정말 뛰어난 작가들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 작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가가 돼서 다른 작가를 일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러려면은 이 AI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전문성이 더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알아야 되고 예. 오히려 하나의 분야만 집중해서 파고드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분야를 동시에 예. 많이 아는 다식하며 또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겠죠. 세상을,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 생성형 AI 작가를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공감합니다. 자,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또 이 방송을 보는 어디에 계신 우리 저 감독님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한번 제언해 주세요. 아, 그래요? 일단 제 소설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제 소설을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미래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네. 불교 공유수 힐링 대담. 오늘은 웹소설 작가 박재숙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